평통 석동현 처장님. 예. 예,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서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 한국 말고 어디 있느냐라고 발언을 했죠.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이 구어적 표현이 좀 지나쳤던 부분은 뭐 인정하고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굶어 죽어도 그런 돈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하여튼 그분들이 겪으신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애통하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분들보다도 그분들 외에 이러한 반일 프레임에 관여한 분들에 대한 저의 소신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표현에 있어서 좀 거쳤던 부분에 대한 이 점은 주의를 하겠습니다. 표현은 거칠었는데 내용은 맞다 이런 얘기입니까? 뭐 저희 소신으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신이니까 사과하지 않겠다라는 건가요? 하여튼 표현상 거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미래로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그 소신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까? 그런 표현도 어쨌든 저희 사실이 어떤 아니죠. 주장을 말씀드리는 사실입니까? 과정에서 사실이 아닙니까? 모든 세계의 어떤 내용을 제가 다 일일이 확인을 한 것 아니라는 점에서는 제가 좀 이 주의가 소홀했던 점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이 오래전 일을 가지고 사과 안 지금까지 하시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안 하실 건가요? 좀 이제 매듭을 짓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과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제가 하여튼 어쨌든 표현에 있어서 좀 이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일 전범 기업들은 200개가 7조 원을 출연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다 배상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본은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배상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 아세요? 1965년도에 한일 간의 청구권 협정이라고 협정에 하는 특별한 국제법적 협정이 강제동원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국제법에 그렇게 해석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 부분도 우리 대법원 포함된 것으로 판결이 저는 그겁니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결을 그렇게 무시하는 겁니까? 전혀 무시하는 뜻이 아닙니다. 변제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존중을 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국제법과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제가 느끼는 주관적 아쉬움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게 아쉬움에 대한 표시인가요? 어쨌든 이 표현에 있어서 제가 좀 정부의 차관급이 행정부의 차관급이 사법부의 판결을 그런 식으로 무시하고 짓밟아도 되는 건가요? 전혀 무시하고 짓밟는 뜻이 아니라 그 판결은 존중을 하되 그 청구권 행사의 해법에 관해서 정부의 제3자 이 배상 해법이 현실적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민주평통 사무처장님, 반역이 아니라면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친일파가 되셨습니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선에서 일본과 협력하자는 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강한 상대니까 맞짱 뜨면 안 된다. 그래서 무릎 꿇고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뭐 무릎 꿇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평통 일본과 사무처장의 협력을 직위에 맞지 않게 계속해서 이런 정치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호위무사가 되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이해하겠습니다. 어떻게 평통 사무처장의 직위에 이런 발언들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 정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총선에 출마하실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이번 상황에서는 한일 관계 정상화가 우리 한반도 안정과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했는데요. 제가 앞으로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내년에 총선에 출마하실 생각이 있느냐고요. 지금으로서는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없다라는 건 출마할 수 있다. 뭐 알 수는 없으나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공직에 충실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투로 해가지고는 예. 해운대구에 출마를 못하고 그 바다 건너서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꺼이 친일파가 되시겠다고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출마를 일본 가서 하실 건가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평통이 주최한 강연회에 남북한의 통일하는 방법은 어느 하나가 죽어야 된다. 평화통일은 둘 다 살아있을 때 평화통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강사를 불러서
이 지금 평통 그 강연회 하신 거 아시죠? 네, 언론에 나왔죠? 네. 어떻게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이 전문가를 불러서 강연을 위촉을 하다 보면 그분의 얘기 한마디 한마디에 다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동의하고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지금 것은 아닙니다. 사무처장님은 이런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전체의 맥락으로 보면 어쨌든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이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어느 한쪽이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죽는다는 말 뜻을 제가 잘 이해를 아니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구구 강사를 평통 자문위원들 강연에다 불러서 강연을 시켰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언론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니 평통 사무처장님이 이런 강사의 극우 강사의 기조에 동의하시냐고 내가 묻는 겁니다. 저는 그 의원님께서 지금 보시는 그런 견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동의하지 않는데 이런 극우 유튜버를 이렇게 해서 평통 자문위원들 유튜브를 강사로 쓴 적은 예?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 강사로 불러가지고 이런 주장을 갖다 명망 평통 있는 자문위원들한테 명망 있는 네, 교수를 우리- 강의로 썼지 유튜브를 강사로 쓴 적은 없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예, 통일부 장관님. 어느 한쪽이 죽어야 평화 통일이 가능하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 방안입니까? 뭐 아닌 거는 아마 그 질문하시는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아니지요.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강사를 불러서 평통 자문위원들을 교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요, 뭐 제가 그 단편적으로 그 말씀만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능력도 안 되고 감각도 없고 이런 정치적인 발언으로 계속 무리를 일으키고 이런 사무처장을 계속 이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뭐 제가 답을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원욱 우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